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약 2주 정도 남았는데요. 당권 주자 간 신경전도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김철근 국민의힘 전 당대표 정무실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천하람 후보와 함께 하고 계신 거죠? 천하람 후보, 천아용인 예. 이 네 개혁 후보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곳곳에 지금 합동 연설회가 계속 진행 중인데 네네네. 현장도 계속 같이 동행하셨죠? 네, 현장도 가보고요. 또 예. 현장에서 그 여러 당원분들, 분들도 소개도 좀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질 못했고 거의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하는 전당대회였는데요. 이번 전당대회는 적어도 몇천 명씩 이렇게 모이고 그 분위기는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나오면 박수치고 연호하고 야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쟁하는 후보 나오면 야유도 보내고 이런 거죠. 흥행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관심의 집중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전당대회 그 등록 전에 유승민 후보, 나경원 후보 이런 분들이 그 출마를 못하게 되면서 야 이거 너무 일색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관심을 못 받을 뻔했는데 천하람 후보가 나오면서 그리고 천하용인의 4명의 후보가 나오면서 다양성과 색다른 다른 주장을 하는 이런 후보들이 생겨서 관심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죠. 더군다나 그 4명이 컷오프를 통과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출마 선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당내에도 상당한 그 지분이랄까요? 아니면 그 저변의 지지 세락을 할까요? 이런 것이 확인할 있다. 수 있는 계기가 또 됐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하면서 잠깐 빼먹었는데 저희 PD가 올려주더라고요. 네. 천주교 신자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3-4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토마스 모어입니다. 토마스 모어. 알겠습니다. 좀 더 친근하게 좀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이 이른바 천하람 안철수의 연대, 천안연대 또는 안천연대론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같이 이태원에 가자 이렇게 제안은 한 거죠. 제안했죠. 어제 했는데 사실은 그건 좀 어찌 보면 좋은 계기인데요. 왜냐하면 이태원의 상가가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 이태원 사고가 나면서 일반인들도 많이 안 가게 되고 또 그리고 상가를 운영하던 분들이 많이 폐업도 하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상가를 살리는 이런 그 상품권 같은 게 나온 거죠. 쿠폰 같은 게 나와서 그 쿠폰을 구매를 했어요. 후보들이 천하용인 후보들이 후보하고 그 SNS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그 구매를 해서 가서 이제 기자분들하고 같이 그 이태원을 홍보를 좀 해야 일반 국민들과 또 천하용인을 지지한 지지자들도 많이 오고 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때 안철수 후보도 좀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마 어제 대전에 합동 연설회 장에서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저는 10만 원을 샀습니다. 안 후보께서는 그 재산도 좀 있고 하니까 100만 원 정도 사서 같이 좀 하시죠.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길래 그 기자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웃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제안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즉답을 않고 캠프 내부에서 이제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불발이 된 거죠. 불발이 됐는데 그걸 갖고 이제 연대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정치인의 언어는 뭔가 좀 속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안 하더라도 그 연대를 걸고 같이 할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고 없는데 단지 그런 그 이벤트라고 할까요? 그 이벤트가 굉장히 너무 그 선한 의미에서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상가를 살리고 이런 것을 전당대회 하는 과정에서 유력 그 후보들이 거기서 언론과 함께
그 간담회 같은 걸 한다면 그게 언론에 다 홍보가 될 거고 일반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알게 될 거니까 그런 지점에서는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도 아쉬운 게 사실 안철수 후보가 했으면 좋겠어요. 일정이 안 맞는다면 뭐 꼭 같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연대가 아니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이태원의 상권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굳이 뭐 연대라는 의미까지는 아니고 결선에 가면은 천하용인 그 팀은 내일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어디서 합니까? 이태원 상가에서 아마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할 건데 일정이 안 맞아서 안철수 후보가 함께 할 수 없다면 다른 날이라도 하세요. 다른 날이라도 함께 가자 열어두고 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이슈도 한번 볼게요. 그 김기현 후보의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의혹. 지금 이게 뭐 김 후보는 근거 없는 비방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다른 세 후보가 나란히 이 문제를 계속 꺼내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김기현 후보가 왜 대응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설명을 해야죠.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시절에 탈탈 털었다. 아니 민주당 시절에 뭐 39번인가 뭐 이렇게 압수수색을 받고 뭐 해서 다 털렸는데 민주당 소속이냐 민주당 DNA가 있냐. 그래서 의혹 제기 자체를 아예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아 김기현 후보 측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땅이 맹지거든요. 맹지였어요. 맹지에 임야인데 3만 5천 평이거든요. 그 3만 5천 평을 맹지인데 왜 샀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샀습니까? 그런 거를 상세하게 그 KTX 역 있잖아요. 역으로 가는 도로가 나는데 직선이 아니고 그 땅 근처로 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때 매입했던 비용에 비해서 지금 호가가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국민 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니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설명을 안 씁니까? 왜 안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지금 이미 나온 어떤 설이 있죠? 설이 그 지인 있잖아요. 지인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좀 사달라 이렇게 했다는 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을 대물로 받은 게 아니냐 이런 또 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매로 뭐 사들였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김기현 후보에게 등기가 오기 열하루 전에 김모 씨라는 분이 있어요. 열하루 만에 등기를 넘길 상황인데 왜 김모 씨가 그 상황에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아직 해소될 만한 게 남았다라는 입장이시군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 의혹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뽑는 지도부는 내년에 총선을 또 치러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대결을 해야 되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있을 경우에 더 안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 더군다나 지금 저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 하면서 결국 걸리는 게 대장동 아닙니까? 대장동 땅 문제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럼 오죽하면 지금 뭐 일설에서 얘기하면 울산의 이재명이냐. 그거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애드리브처럼 천하람 후보가 한 거예요? 천하람 후보가 애드리브로 한 거죠. 울산의 이재명이다. 지금 이 문제가 오늘 저녁에 TV 토론 있잖아요. 여기서 또 뭐 전략적으로 거론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거론이 될 거라고 봐요. 이걸 처음에 그 문제 제기한 후보가 황교안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궁금했어요. 다른 후보가 문제 제기를 했으면 민주당 소속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황교안 후보한테 민주당 소속이냐 민주당 DNA가 있다는 등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황교안 후보가 사실은 이제 정통 보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대단히 좀 심각한 걸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진지하게 사퇴해라. 그만둬라. 그러고 있죠. 계속. 그리고 본인이 김기현 후보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되면 그 표가 본인한테 올 걸로 생각하고 아하. 예.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황교안 후보는 오늘도 상당히 집요하게 김기현 후보를 공격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네. 결선이 뭐 가게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황교안 후보 그 지지하는 그 세력들이 네. 그 표가 김기현 후보한테 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가면 예. 상당히 어려울 수 있죠. 어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대전에서 네. 합동 연설회. 예, 연설에서 황교안 후보가 연설을 하고 내려왔어요. 예. 내려오면 보통 다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거나 같은 당이니까 그렇죠. 김기현 후보가 악수를 안 받았어요. 황교안 후보의 악수를 안 받았다. 예, 안 받아갖고 황교안 후보가 황당해갖고 악수를 청했는데 안 받았다. 네. 감정의 골이 지금 깊네요. 이런 걸로 보면 애초에 사실은 이제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1차 투표에서 결정을 지겠다. 예, 그게 그래서 뭐 1차 투표 전에 황교안 후보하고 사이를 참 좋게 해서 그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현실적인 방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가 먼저 이 얘기를 꺼내 들었지만 안철수 후보를 공격했다. 이런 해석들이 나왔잖아요. 김기현 후보 측에서.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의도대로는 전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뭐 좋은 상황입니까? 왜냐하면 1위 후보가 공격을 당하고 그 이제 게임으로 보면 1차에서는 과반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그럼 결국 어쨌거나 결선 투표를 가게 되는 거고요. 그 결선 투표에 1, 2위가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2등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겠죠.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뭐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김기현 후보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고 오히려 천하람 후보는 3위 또는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조사들이 많아요. 이게 뭐 상승세가 좀 둔화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폴리뉴스 의뢰로 그 PNR이라는 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저희 뭐 소개를 하시면은 개요를 읽어야 되니까 한번 찾아주시죠. 저희 PD님이 찾아주실 것 같고 말씀해 주세요. 그건 이제 중앙선관위에 이제 신고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민심 조사에서는 천하람 1등이 됐어요. 아 민심에서는 그러니까 3천 샘플이 넘는 조사인데. 근데 사실 이게 당원 100% 투표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민심 알겠습니다. 조사에서는 천하람 1등. 그리고 지지자 조사. 지지자 조사에서는 김기현 1등, 2등 안철수, 3등 천하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책임 당원이냐 여부를 물었어요. 여기 이제 표에도 나오는데요. 책임 당원이냐 여부를 물어서 조사를 했을 경우 책임 당원이라고 답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505명인데 거기서는 안철수가 17.9, 천하람이 22.8입니다. 약 5% 정도 차이로 뒤집힌 거죠. 근데 이 조사로 거의 한 일주일 전쯤 보면 그때도 민심은 천하람 1등이었는데요. 그 책임당원에서는 2% 정도 그때도 이겼어요. 근데 지금 폭이 더 커진 거죠.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안철수 후보가 저희 당으로 온 게 대선 직전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폭넓게 뿌리 깊은 당원 지지하는 당원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안철수 후보의 표는 비윤 성격이 강한데 친윤 대 비윤 이렇게 보면 비윤 성격이 강하죠.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지 못하면서 갑자기 지지율이 쫙 올라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세를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용산의 대통령실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 윤핵관, 윤한연대 쓰지 마라. 안 쓰겠습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사실. 거기서 많이 표가 떨어져 나갔다. 아니 왜냐하면 어떤 얘기를 해도 대통령실하고는 각을 지면서 대통령실을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예를 들어서 공천 명단을 주고 이거 하세요. 그러면 무슨 뭐 지금 뭐 시스템 공천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막 얘기해도 안철수 후보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윤핵관 말도 못 쓰면서.
아니 뭐 윤핵관이란 단어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언짢아하는 기색이 있으니 굳이 각을 세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공천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명단을 줬는데 그거 수용이 안 되면 얼마나 언짢아하겠습니까? 아 그것도 그렇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라는. 우려가 이미 현실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선거라는 게 결국 기세인데요. 기세고 그 기세에 따라서 그 지지자가 쫙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한 미스를 한 거다. 그럼 반대로 설명드릴게요. 그 천하람 후보가 만약에 됐을 때 대통령실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다 보면은 지금 민생 이슈며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부 싸움을 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부 싸움 할 게 뭐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답은 간단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가 넘어서 대통령이 잘한다고 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당에서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해결될 문제다. 아니 싸울 일이 없죠. 대통령 얼굴로 여당이 대통령 얼굴로 선거를 치르고서 이길 수 있다는데 그걸 왜 싸우겠습니까? 문제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서 대통령 얼굴만으로 선거를 칠 수 없는데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의 사람들 명단을 다 내리꽂기 하고 특히 당선 가능한 지역에 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선거가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건 막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천하람 후보의 어찌 보면은 지금 많이 좀 공격을 받는 포인트 같은데 오늘 조수진 최고위원 후보가 천 후보가 당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천 후보는 이준석 전 대표의 대리인일 뿐이다. 이렇게 좀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수진 의원이 최고위원 할 때 내부 총질을 세게 했죠. 어떻게 했었나요? 아니 대선 기간에 본인은 대표 말 안 듣고 후보 말만 듣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2차 분란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는 사이가 뭐 멀어졌잖아요. 아니 이게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당의 질서가 있는 것이지. 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저격하면 그게 내부 총질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당시에 윤석열 후보 편에 섰었다. 그래서 나는 친윤 후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그 알만한 당원들은 다 알아요.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이준석 대표와 관계되는 후보들을 공격해서 본인이 친윤 후보임을 증명하고 싶은 모양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멀륜이 돼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조수진 후보는 멀륜이다. 그렇죠. 자, 방금 말씀 나온 김에 최고위원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천하람 후보야 지금 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TV 토론도 그렇고 연설회도 그렇고. 근데 다른 후보들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후보 이 세 분 모두 지도부 입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높다. 이기인 후보도 높습니까? 이기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연설회를 4번 했지 않습니까? 4번 했는데 제주, 부산, 광주, 대전 곳곳마다 연설의 내용이 굉장히 특이하고 소구력이 있습니다. 지역 밀착형 공약들을 얘기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그 광역지방의원이고 기초지방의원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대단히 그 연설 내용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지금 상대적으로 그 인지도가 높다고 하는 장진짜 후보라고 하죠. 장예찬 후보. 그 장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매번 같아요. 네 군데 연설 자체가 대부분 비슷하고 약간 도발을 하는 것 같다는 그리고 후보로 나와 있지도 않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사실 장해찬 후보가 지금 지지율은 제일 높잖아요. 좀 차이도 좀 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실제로는 그 표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표와 지금 여론조사는 다르다. 다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개표를 했을 때 그 청년 최고위원 개표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청년 최고도 아직 뭐 조사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근데 그 실제 투표에서는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 왜냐하면 그 실제로는 천하람 후보가 상승하는 만큼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허은하 김용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자가 8명이어서 예. 1인 2표로 그 여론조사를 못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를 못 하고 있어요. 아. 투표는 1인 2표인데 실제 여론조사는 1인 1표로만 물어보고 예.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 그러니까 천하용인은 예. 한 세트이기 때문에 네. 이 세트는 대부분 같은 사람을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높고요. 그래서 딱 허은하, 김용태 두 분만 후보로 내세우신 거 아닙니까? 2표 때문에. 그렇죠. 전략적이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다수의 그 당원들이 예. 우리를 지지하고 있지만 또 대통령 현실적인 대통령 권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른바 친윤 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6명이잖아요. 나머지 예, 그렇죠. 6명인데 이분들이 전략을 세운다고 하는 게 뭐 수도권에서는 누구, 예, 그 질문 영남권에서는 드리려고 누구. 했어요. 지역별로 예.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방식이 좀 거론된다. 이러면 좀 사실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전혀 안 먹힌다는 거죠. 안 먹힌다. 그 예. 근거는요? 안 먹히는. 저도 그 당협위원장을 해봤습니다만 예. 당협위원장이 그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사람 숫자가 기본적으로 많지 않고 예. 오더를 내려도 책임 당원이라 하면 책임 당원쯤 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1인 2표 찍잖아요. 한 표는 혹시 이제 당협위원장이 얘기하니까 할 수 있지만 해줄 수 있지만 또 한 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 예를 들어서 예. 뭐 한 표는 김병민 후보를 찍고 한 표는 김용태 후보를 찍는 일도 많이 많죠. 발생할 수 있다. 많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고위원 후보는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허은하 김용태 후보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높다. 더군다나 그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 예. 지금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짝을 짓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많아요. 예.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나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짝을 짓는 최고위원 후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을 지지하는 그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최고위원 후보를 1등하는 김기현 후보하고 세트인 사람을 찍겠습니까? 그래서 표가 더 그런 많이 심리적인 게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최고위원 후보 허은하 김용태 그다음에 예. 청년 최고위원 그 이기인 후보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럴 예. 수밖에 없다. 예. 자, 끝으로 오늘 밤 TV 토론 뭐 약간 천하용인 팀에서 갖고 있는 전략이나 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할 만한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전당대가 중반 이후를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여전히 그 울산 그 땅 예. 당 대표가 아니고 땅 대표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거에 대한 좀 상세한 그 질문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기자분들이 밝히는 것도 있고 여기저기서 이제 그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 하고. 결국은 총선 승리에 대한 그 대책과 공천, 그다음에 대통령의 그 당무 개입이라고 할까요? 뭐 공천 개입 이런 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뭐 전에 뭐 천하람 후보를 비롯해서 뭐 다시 한번 모셔서 얘기 듣는 시간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근 국민의힘 전 당대표 정무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